Are you subjectable? 혹시 이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To repeat, are you subjectable by any chance? 의미를 짐작해보면 너 주어 좀 쓸 줄 아니? 이 정도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비행기표, 호텔, 동선이 있을 때 우린 직간접적인 경험에 따라 중요한 것부터 예약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중요한 말부터 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여기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막상 주어가 제대로 터지지 않으면 문장 자체가 시작되지 않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 단순한 장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자, 뭐가 보이시죠? 아래엔 노란 갈대밭이 있고요. 위엔 구름과 파란 하늘이 있네요. 다른 건요. 이게 전부인 게 확실한가요? Are you sure about that? 아, 갈대밭에 부는 바람도 있었네요. 여러분, 다 보이는 것 같았고 다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저는 주어가 딱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뻔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써야 할 땐 생각만큼 잘 뽑아지지 않는 그런 것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네라는 말을 해볼게요. 갈대밭은 영어로 reed field 또는 짧게 reeds 아니면 아예 끝없는 갈대밭이라면 endless reads라고 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문장만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 The reed field is endless. 갈대밭이 끝이 없어. 왜 예문과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놓친 뉘앙스와 쉽게 말하는 데 포인트를 두시면 조금 더 빨리 좋은 결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를 보면 The reed field goes on and on so wide. 갈대밭이 계속 있고 굉장히 넓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외에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주어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표현법은 여기에 남겨둘게요. 이번엔 바람을 주어로 말해볼까요? 잔잔한 바람이 갈대밭에 불어 라는 말을 한다면 잔잔한 바람은 a gentle breeze, a soft breeze, a light breeze, a mild breeze처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처럼 수식어만 바꿔가며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고 에이 역시 주어 별거 없잖아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다음을 볼게요. 갈대밭과 바람을 연결만 했을 뿐인데 잔잔한 바람이 부는 갈대밭이 되면서 주어가 좀 더 완전한 영어같이 되었어요. 역시 두 문장만 살펴보면 The breezy reed field stretches out endlessly. 잔잔한 바람이 부는 갈대밭이 쭉 뻗어 있어. 끝도 없게 말이야. 아니면 더 짧게 The breezy reeds go on and on. 잔잔한 바람이 부는 갈대밭이 계속 이어져 있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갈대밭과 바람처럼 각각 따로 있던 주어를 연결하니까 확장되면서 마치 새로운 주어가 생긴 것 같죠? 스스로 직접 해보시면 이런 언어적 유연성 또는 창의성을 연습해 보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문득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그림이었는데 바람은 보지 못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주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렇게 가벼운 이슈가 아니었어. 물론 새로운 시각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두 개의 주어를 하나의 주어로 바꾼 건 적응의 시작이야. 나같이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이 채널에 더 관심이 생긴 건 좋은 신호일 거야. 여러분, 진짜 그렇죠. 방금 우리가 공감한 말의 색깔만 바꿔보면 주어가 이만큼이에요. 막상 이렇게 보니 주어가 엄청 길고 복잡하죠? 심지어 마지막 말은 문장 전체가 주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그럼 내친 김에 이 말들을 하나씩 영어로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선수. 단순한 그림을 보고도 바람은 보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앞에서 봤던 말과는 주어의 급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중요성의 원칙을 이해하셨다고 가정하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지금 이 상황을 중요성의 원칙 기준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기가 막힐 정도로 얼탱이가 없다는 내 감정부터 터뜨리고 싶죠? 사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그 어이없는 감정을 쉽게 말하면 뭐다? It's just crazy. 먼저 오고요. 대신 생략 가능하고. 이제 주어부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하나. 한국말에선 보신 바와 같이 주어인 내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영어에선 주어인 나를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한국말 문장 다시 보세요. 분명히 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림은 보고 바람은 보지 못한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again,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그림을 본 게 아니라 바람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거니까 I couldn't even spot the wind 가 오고 다른 행동 look at은 and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looking의 형태로 이어져서 looking at a simple image로 말하면 돼요. 완성하면 It's just crazy I couldn't even spot the wind looking at a simple image. 꽤 설명할 게 많았는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요성의 원칙과 looking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기 위해 반드시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니까 꼭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은 표현 시간은 아니지만 눈치채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땐 see보다는 spot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점도 체크하세요. 두 번째, 그래서 주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렇게 가벼운 이슈가 아니야. 요거는 그래서 so 어떻게 쓰느냐는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how you use the subject. 그리고 가벼운 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is not such a light issue. 요거니까 처음부터 말하면 so how you use the subject isn't such a light issue 인 거고요. 세 번째, 물론 새로운 시각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이거는 물론 또는 당연히 naturally 그리고 어디에 적응하는 것, 익숙해지는 것은 getting used to something 이니까 완성하면 naturally getting used to a new point of view takes time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번째, 두 개의 주어를 하나의 주어로 바꾼 건 적응의 시작이야. 바꾼다니까 무조건 changing이 떠오르지만 into와 함께 쓸 때 변화의 느낌을 강해주는 turning을 이용해서 말하면 turning two subjects into one is how you start adapting. 이렇게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채널에 더 관심이 생긴 건 좋은 신호일 거야. 이 문장은 한 개의 주어가 두 가지 상태나 동작에 걸쳐 있는 첫 번째 문장과 패턴이 같네요. 중요성의 원칙 기억하시면 어떤 사실에 대한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건 아마도 좋은 신호일 거야 또는 좋은 일일 거야 라는 말을 먼저 하니까 It's probably a good thing. 대신 그렇고 여기에서 주어는 누군가죠. someone. 그런데 그 someone이 영어에 관심이 있는 someone이니까 원래는 someone who is interested in English인데 줄여서 someone interested in English 이것이 되는 거고 그 someone이 어디에 관심이 생기는 거, 빠져드는 거를 표현할 건데 into라는 단어 잘 음미해 보세요. into예요. into. 어디로 빠져드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상태의 변화를 암시하는 get을 pairing 하면 getting into something, 즉 something에 빠져들게 되는 거니까 분명히 상태가 변화되는 느낌이 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빠져드니까 getting more into로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It's probably a good thing that someone interested in English is getting more into this channel. 요거죠. 자, 여기까지. 단순한 주어로 시작해서 좀 더 긴 주어까지 다뤄봤는데요. 사실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내용이라서
저는 오늘 시간이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그간 영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복잡한 생각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선물해 드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Are you subjectable by now? 이젠 주어 좀 쓸 수 있겠어? 라고 좀 더 묵직하게 질문 드리고 싶네요. 그럼 Ripple English의 첫 번째 파동을 느끼시길 바라며 저는 Part 2의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I hope you enjoy being with me today and your comments or likes are more than welcome. Thank you. See you next time then.